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AS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발표 예정인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늘 시장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차이지만 어제는 양시장 강세, 또 오늘은 양시장 약세로 거래 끝이 냈는데요. 그 추세는 비슷했습니다.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오늘 엔터주 흐름을 이어갔고요. 또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 테마도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반면 코스닥 낙폭이 깊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업종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1% 넘게 하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시작은 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2,510선으로 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우하향 그려갔습니다. 어제 대비 0.91% 밀리면서 2,501.40포인트로 2,500선 간신히 지키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어제와 모든 주체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은 하루 만에 사자세로 보였고요. 3,400억 원 넘게 물량 담았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4거래만 매도, 기관도 하루 만에 팔자세를 보였고요. 두 주체 모두 제조업과 화학업종 비중 크게 동일하게 물량을 던져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1% 넘게 하락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내내 하락권에서 움직임 보이다가 장 후반 갈수록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어제 대비 1.45% 내리면서 843.18포인트로 어제 상승폭을 돌려놨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상황 코스피와 마찬가지고요. 동일하게 어제와는 손바꿈 확인됐습니다. 개인이 3,400억 원 담았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이 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침체 쪽에 더 무게를 두면서 이런 미국은행 금융 불안 여파와 함께 디폴트, 세무 불이행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달러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대비 3원 90전 하락하면서 1,338원 2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하루 만에 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알차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이죠.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날에도 네.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네. 유니온 머티리얼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아마 이제 잠시 후 백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장 가장 강한 종목이어서 네. 가져봤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이제 매도 의견들도 요즘 좀 쏟아지고 있고 주가도 오늘 좀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업종을 찾고 있는데 여전히 배터리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히토류 쪽으로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미 우리가 아시다시피 배터리에 들어가는데 히토류, 희귀 광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최근에 뭐 니켈도 그랬었고 리튬도 그랬었고요. 한 번씩 그 흐름들이 이제 교체가 좀 되는데 요번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페라이트를 이번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뭐 결정이 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언급만 했을 뿐인데 시장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페라이트 관련 테마들이 완전히 급등을 좀 했었죠. 이 테마가 있었던 게 이제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조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 가장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KC 코트레일이라는 종목을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후발 히토리 관련주를 추천드려가지고 벌써 이제 3번이나 저희가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오늘도 흐름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뭐 페라이트 쪽으로 많이 움직였지만 뭐 구리 같은 그런 과거에 많이 사용되던 이런 금속 관련, 비철 금속 관련 종목들도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저평가된 히토류 관련주들을 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게 이제 시장에 지금 주도 업종이 없습니다. 사실 보시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배터리들이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또 그렇다고 반도체 쪽이 엄청 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쪽은 괜찮아요. 자동차는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주도 업종들이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그 빈틈을 노린 테마였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이제 금리 결정이 있죠. 그리고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5월 달에 제일 중요한 주예요. 그래서 요 어수선한 요 가운데서는 히토류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의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이 현재로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살아있다면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 오늘 잠시 후 도전상한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네. 방송 말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페라이트 테마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종목들 수급이 이탈되면서 히토류로 옮겨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내일 새벽 FOMC와 함께 다음 주 CPI까지 고려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평가 히토류 소재주 관심 갖고 보자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져온 종목 삼화전기를 한번 네. 얘기해 볼 건데요. 마찬가지네요. 예, 네. 같은 테마이고 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네. 삼화콘덴서 이제 관련사 삼화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화전자 먼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삼화전자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날 나올 때도 상한가 두 번째 나왔는데 이건 더 갈 수 있다. 네. 지금 굉장히 메인 테마이고 사실 전 이렇게까지 상한가를 계속 만들면서 갈 줄은 몰랐는데 이때도 제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폭등이 나오면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삼화전자가 정지가 되니까 지금 너무 과열돼서 정지가 되다 보니까 삼화전자의 수급이 갈 데가 없어서 삼화전기로 옮겨오면서 두 번째 상한가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완전히 뭐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테슬라의 페라이트 채택 기대감, 이제 적풍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히토류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저는 히토류에 대해서 처음에 추천을 드릴 때 미국과 중국의 분쟁 부분 그리고 좀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부분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 뉴스를 포함해서 다른 뉴스가 하나 또 나왔죠. 네. 테슬라라는 이 굵직굵직한 이름만 들어도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하고 수급이 쏠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구글, 애플, 뭐 테슬라, 삼성 이런 딱 기업 이름만 들어도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 페라이트 사용 가능성 얘기 나오니까 히토류 쪽이 굉장히 강한 세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추천을 드렸던
뭐 종목들도 이제 이따가 살펴보면서 AS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삼화전기도 이제 삼화전자처럼 굉장히 급등이 나오면서 또 거래 정지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는 하죠. 지금 구간에도 과열되어 있는 건 맞지만 네. 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사실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서 손절가도 잡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톡방에서 또 이야기 말씀 들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종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 페라이트 관련 이 재료가 굉장히 강한데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오르는 테마가 굉장히 강하다. 이 부분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화전기였습니다. 이거래일제 상한가 행렬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중 관계 악화와 함께 테슬라와 히토류 배제, 페라이트 사용 가능성 두 가지 재료 모두 붙으면서 더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대응 유효하다 말해주셨고요. 삼화전기 대응 전략 방법 원하신다며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연관된 업종인데 네.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 네. 또 배터리 관련주인 덕양산업을 가져왔습니다. 덕양산업이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시면 금감원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네. 이제 테마주 조사를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적이 없는 기업들 그리고 사업 영역에 신사업한다고 했는데 결과물들이 없는 기업들을 좀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덕양산업 같은 기업들은 실제 미국 시장에 진출이 좀 되어 있어서 IRA 대비도 좀 되어 있고 거기다 실적도 좋은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덕양산업이 이제 현대차의 1차 벤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제 모터쇼를 통해 가지고 37톤 수소 트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트럭이 1회 충전만으로도 이 72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연료 저장 공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장거리 쪽에서 이렇게 화물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현대차의 수소차가 수소 트럭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미 수소차는 일반적인 이 어떤 뭐 승용차로서의 기능보다는 그런 어떤 업무용 차량으로서 포지션을 좀 잡아가고 있는데 좋은 흐름들이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에 관련한 기업들도 같이 오른 거로 판단이 좀 됩니다. 덕양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도 좀 투자 포인트일 수 있는데 네. 여기 연간 실적을 잠깐 여기 좀 보시면은 작년 2022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00억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인 2021년도 대비해서 63억에서 300억으로 늘어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매출액 역시도 꾸준하게 연간 10에서 20%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대를 기록한 거는 이거는 정말 몇 년 만의 일이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하지 못했던 수치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 어려웠던 그런 장세에서 덕양산업 같은 기업들이 좀 실적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나올 텐데 요즘 제가 수출입 지표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반도체 쪽의 그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동차 완성차랑 자동차 부품 쪽은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한동안은 이런 우상향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아직 수익 실현이 되지 않았던 뭐 인지 컨트롤스라든가 그런 저평가 자동차주, 뭐 DIC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수 보유 의견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께는 제가 정확한 매도 타이밍 목표가 됐을 때 얼마쯤 팔면 좋겠다 이런 거 전략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양산업 들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21% 넘게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 모터쇼 수소 트럭 공개와 함께 수혜의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실적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실적 앞으로도 모두 우상향 말씀해 주시면서 자동차 부품주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 두 종목을 준비를 할 때 네. 같은 업종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쵸.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히토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 히토류가 지금 페라이트로 옮겨붙으면서 테마가 더 강하게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또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태경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태경산업 역시도 지금 페라이트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페라이트 필수, 아연, 망가, 뭐 한국 해외업체 1위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산업용 기초 소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 이런 부분 하면서 영업이익을 꾸준히 쌓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무제표상의 흑자를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적풍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없고 진짜 갑자기 테마로 엮어서 주가 올라간 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나 리튬주 쪽들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리튬주를 접근할 때는 항상 손절가를 잡고 짧게 그리고 비중은 좀 작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수익을 보시면은 수익을 보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축하를 드리지만은 뭐 그 종목의 이제 인생을 바꿔보겠다. 뭐 전재산 투자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고 단기적으로 과열된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 이 눌림목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페라이트로 엮이면서 이 태경산업이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고가,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모습인데 장중에 29%까지 상한가를 터치하지 못했어요. 이제 2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많이 열려있다. 이 영역이 거의 이제 역사적 신고가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신고가라는 것은 오늘 매수한 사람이 아니면 이 종목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전에 매수해서 4월 20일 날 매수해서 물렸던 11,200원에 매수해서 물렸던 사람도 오늘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마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노란톡방에서 히토류, 페라이트 쪽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외에는 오늘 좀 가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사실 시장에서 좀 재미가 없다. 뭐 오늘 시장 너무 안 좋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런 종목들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또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시세 분출이 가능하니까 네.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대화 나눠보시고 좀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태경산업이었습니다. 페라이트 필수 원료인 아연 망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실적 받쳐주는 기업으로 주가 과열 구간 아닌 부분 말해주셨고 앞으로 상방 더 열려있다고 제시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오늘 장세가 좀 좋기 어려웠던 것들은 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미장에서 1% 정도 네. 약세가 나왔는데 FOMC 의견에 대한 부분 이제 내일 저희가 자국이 일어나면은 FOMC에 대한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올 건데 아마 높은 확률로 이제 25bp 0.25% 금리 인상이 되겠죠.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시장이 그 이후의 발언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이제 25bp를 올리고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데 그것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고 있는 시장 뷰에서는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시청하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 소통도 가능하니까 8시에 있는 이제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발표 예정인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예상대로라면 베이비 스텝 2 탄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후의 시장 대응 방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프로필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4월 27일에 매수했던 퍼스텍, 방산 드론 관련 종목입니다. 한 주 만에 최고가 수익률 9% 가까이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2%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퍼스텍 어떤 전략 주실까요? 요즘 이제 국제 정세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네, 우리나라 남북 관계도 그렇고 네. 또 중국이랑 대만도 있고요. 아직 진행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이 K 방산 업종이 요즘 이제 굉장히 수출 물량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 단위의 역대급 기록을 할 거라고 하는데 뭐 100조 원까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텍의 경우도 방산주들이 올라갈 때 항상 잘 가는 종목들인데 요즘 보시면 현대로템을 제외하고서는 방산 쪽이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퍼스텍이 현대로템 다음으로 즉 움직임들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요즘 드론에 대한 이야기들 또 UAM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주가는 제가 들어갔던 타이밍들을 보시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음봉 조정 구간을 우리가 들어갔는데 네. 다음날 목요일 날 주가가 한 차례 더 빠지면서 굉장히 좋은 가격대 형성을 해줬고 아마 목요일 날 바로 들어가신 분들 기준으로는 지금 수익 구간이 조금씩 쌓이고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4,900원 전고점까지 저는 이제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금액적으로는 5% 이상 올라가면은 일단 분할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4,900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셔가지고 좋은 가격대에서 수익 극대화하는 구간에서 팔아봤으면 좋겠고요. 매도 시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드리는 매도 시점, 매도 사인 보시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퍼스텍 불안한 국제 정세에 맞춰서 추천 주신 종목입니다. 전고점 4,900원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이 가격까지 보유로 의견 주셨고 자세한 대응마법 원하신다면 전문가님이 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전략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5일에 매수했던 스코넥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저점에서 모아가는 종목으로 의견 주셨고요. 6월에 큰 재료 있다 이야기 주셨거든요. 스코넥은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요즘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주가가 좋은 주식은 정말 많은데 네. 이 변동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심지어 지난번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2, 3일 뒤에 갑자기 상한가를 가버리는 이런 엄청난 변동성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요즘 또 휴일도 많잖아요. 휴일 네. 많은데 또 물린 주식 때문에 이게 고민하시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럴 때 차라리 그냥 완전 저점에 있는 거를 사 모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드렸던 게 이제 스코넥입니다. 그래서 스코넥은 이제 6월 달에 애플에서 나오는 새로운 신제품 헤드셋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추천드려서 저희가 수익을 한번 크게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코넥은 드리고 나서 지금 바닥을 잘 만들고 있고 13,000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여전히 저는 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모아 가졌다가 충분히 올라가면 정리할 거고요. 지난번에 주가가 한 19,000원 정도까지 가서 그때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 지난번 추천드렸을 때 2만 원 이상 보자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저는 목표가를 항상 그렇듯이 5%를 드렸을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수익 실현하셔도 되는데 마음속에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즘 막 널뛰기 하는 주식 들어갔다가 잘 갈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점에 있는 걸 모아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종목의 재료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5월 안에 저는 시세가 선반영이 돼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 이제 첫 주니까 지금부터 사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잘 같이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전략 주신 종목 스코넥입니다. 6월 애플 헤드셋 출시 기대감도 있고요. 길게는 2만 원 선까지 봐드렸습니다. 일부 정리 후에 잔량으로 수익 실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9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 세코닉스인데요. 오늘 장중에 7% 넘게 올랐고 종가도 5%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세코닉스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참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바로 안 움직여가지고 저도 좀 아쉬웠던 그런 종목이에요. 네. 요즘에 아시겠지만 그 배터리주들이 지난달까지 엄청 올라갔다가
그때 이제 배터리들이 조금 빠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갔던 게 자동차주예요. 자동차주가 이번에 이제 실적 기반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조만간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서 실적이 좋은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코닉스는 차트는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더 차트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재무제표만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2022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21년도 대비해서 한 뭐 40% 정도 실적이 많이 좀 깎였어요. 단기 순이익도 적자가 나오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빠진 게 설명이 좀 되죠.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내려온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면은 주가는 더 내려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2023년도 실적 기준으로 물론 연간 실적이 나오려면은 1년 이나 기다려야 되지만 2023년도 기준 실적이 현재 영업이익 1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순이익 100억 정도로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내년에 확인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전망 플러스 내년에는 영업이익 255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277억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왜 올라가나? 바로 그 IRA의 수혜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 자동차주가 가는데 자율주행이 안 간다는 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세코닉스 드렸을 때 2월 달에 조금 저희가 좀 일찍 들어간 감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한 6,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잘 만들고 있어서 지금은 6,000원, 7,000원 사이에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구간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7,000원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시세가 한번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모아두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직 제가 이 종목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니까 네. 세코닉스 들고 계신 분들 끝까지 잘 가져가셔서 우리 큰 수익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먼저 기술적으로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실적, 내년 실적 모두 긍정적인 점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와 함께 자동차주 강세 모멘텀까지 엮여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까지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1일에 매수했던 현대약품입니다. 오늘 3% 강세 마감하면서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현대약품 또 어떤 AS 주실까요? 이 종목도 제가 완전 바닥에 있는 걸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점에서 바닥에서 한번 추천을 드린 다음에 이게 1차 수익이 한번 나고 나중에 눌림목 나오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매매하는 거를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C 코트렐도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요. 현대약품은 이제 작년에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탈모 치료제 관련주, 탈모약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이제 리오프닝 분위기들이 점점 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오늘까지 연휴잖아요. 노동절 연휴인데 중국 소식을 좀 보니까 뭐 마카오 같은데 카지노가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엄청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50% 60%대까지 이제 관광객들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중국 같은데도 우린 제주도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네.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제일 많이 돈을 쓰냐라고 보니까 화장품들을 제일 많이 쓴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약품의 그런 탈모 관련된 제품들이 보통 우리나라 화장품 코너 가면은 보통 다 같이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수혜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우리 직장 재택근무에서 직장 출근으로 바뀌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모를 가꾸는 거에 대해서 돈을 과거보다 더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탈모나 또는 뭐 피부 미용 관련주들 이런 것도 요즘 분위기들이 괜찮아요. 보톡스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대약품은 리오프닝 관련주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살짝 올라간 게 저는 이제 반등의 신호가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제 기준으로는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으니까 아마 예전에 제가 목표가를 한 5,500원 정도로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잘 가져가 보시고 돌파 시에는 제가 2차 목표가를 제시를 분명히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께는 추가 목표가 제시 드릴 거니까 좀 길게 보시는 분들 함께 대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약품 탈모 치료제 관련 주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 상승 마감을 반등 시그널로 봐주셨고요.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AS 도와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4월 28일에 매수했던 유니온입니다. 리스크 해지 종목, 또 페라이트 관련 엮여있는 종목이요. 이 한 주 만에 최고가 수익률 32% 달성을 했습니다. 네, 유니온을 한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부터 계속 페라이트 관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페라이트 관련주 밖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매매할 게 없어 보인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테마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중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지금 히토류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그게 테슬라 페라이트라는 재료가 추가적으로 엮인 모습이고요. 네. 이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시장의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유니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매수 공략을 했던 지점은 딱 이 동그라미를 친 자리, 이 자리쯤에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거의 고가를 근 10년 사이에 2014년, 12년도까지도 보면은 12년, 13년도 이후에 최고가예요. 이 종목도 역시 지금 10년 사이에 물린 사람들, 2020년에 초고가에 물렸던 이 만원대에 물렸던 사람도 5,000원까지 떨어질 때 손절 안 했으면 지금은 구조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고 있는 게 이 유니온, 히토류 쪽 테마고 원래는 히토류 테마였는데 최근에는 페라이트 테마로 엮이고 있잖아요. 네. 이 뉴스에 대한 분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부분을 봤을 때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략을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눌림이 나오면 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유니온 이쪽으로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해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극대화된 수익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니온에 대해서 히토류, 페라이트 부각받으며 더 상방 열려있다고 의견 주셨고요. 눌림 시에는 매수 유효하다 전략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9일에 매수했던 상신전자입니다. 지난 26일 방송 때 매도 사인 드렸는데요. 5거래일째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26% 급등,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는 원래 이제 3,6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3,600원대에서 추천을 드리고 나서 4자로 바뀔 거다. 네. 갑자기 4자로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500원 구간까지 왔을 때는 일단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이 구간 이후에 눌림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것도 페라이트로 엮이면서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더 시세를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와 있을 때, 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상방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극대화된 수익을 한 달, 두 달만 기다려도 정말 2배에 가까운 엄청난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매매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편성해보는 걸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떨어져 있는 종목들, 처져 있는 종목들을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처져 있는 종목들 5%, 10% 손절 과감하게 하고 더 20%, 30% 떨어지기 전에 손절한 다음에 올라갈 만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장이지만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전략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소통과 같이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가 많이 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매도 의견 한번 드렸었는데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톡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종목들 지금 고가를 다시 갱신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신고가 종목은 더 간다. 5월 2일이 신고가였어요. 그리고 오늘 더 올라가면서 이제 6,570원까지 올라간 모습인데 가는 말이 더 간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매매를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신전자 26% 수익률 달성 후에 매도 의견 주셨지만 상방 더 열려있다 의견 주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3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관련주 코리아 FT입니다. 뉴스 나오기 전 구간에 추천 주신 종목으로 지난 방송 때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도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코리아 FT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 종목도 역시 그냥 보유 의견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올라갈 만한 구간에 있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올라가는 종목들만 많이 말씀을 드려요.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물론 저도 손절을 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하는 종목들보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훨씬 많고 손절에 대한 폭보다 수익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매수했던 가격대보다 약 수익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구간에서의 상승은
4,000원, 5,000원 이상을 보고 있는 종목이고 같이 추천했었던 모트리스나 삼성모터스 같은 경우도 충분한 수익을 주고 눌림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봤다. 지금 이 종목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소 10% 이상 수익을 볼만하니까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기다려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한번 극대화되는 전략들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FT 4,000원, 5,000원 선까지도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시세 출발 전 종목으로 홀딩으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3일에 매수했던 KLS입니다. 최근 4거래일째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6% 상승, 마감도 5% 가까이 오르며 끝냈습니다. 오랜만에 AS 주셨네요. K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월 달에 추천을 드리고 이 구간에 한번 매도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3월 16일의 차트를 보면은 이날에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바로 개장하자마자 이게 9시에 밀릴 때 바로 이제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빠지다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 다시 구름대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그라미 구간들 여기는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시장이 안 좋으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4일간의 흐름을 보면 지수가 떨어질 때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죠. 지수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자리를 돌려주고 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종목 원래 물류 관련주이거든요. 물류 관련주는 이제 뭐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도 있을 수 있고 시스템 관리 이런 쪽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협력업체에 대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식시장에는 주가를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어요. 항상 이제 세력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매집이 들어와 있는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니까 매수가 구간은 이제 막 회복해주는 모습인데요. 한번 매도 의견이 나갔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도 좋을 것 같고 3,300원, 400원 이상 이제 10% 이상 수익 볼만한 구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지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어떤 뷰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지 그런 말씀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8시에 있는 무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 관련주 KLS에 대해서 수출과 리오프닝 협력업체 등 잠재적 뉴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로 의견 주셨습니다. AS 진행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바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FOMCA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을 저는 사실 뭐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를 뭐 밤새서 볼 필요는 사실 없죠. 저는 이제 그런 게 직업이니까 사실 주식을 맨날 보고 그 뉴스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는데 아마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된다. 금리 인상 이후에 발언에 대한 부분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내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 금리 상단을 더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또 시장이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은 사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히토리 관련주들 매매해보신 분들은 모두 큰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주목해보라고 하는 테마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자동차 부품주 굉장히 많이 밀었었고 자율주행 쪽도 굉장히 많이 밀어서 수익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중간중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테마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히토류, 페라이트 쪽으로 좀 강세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흐름에 맞추어서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8시에 있는 무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FOMC 회의 이후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추천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종목명 들으시고 나서 또 이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종목은 KC코트렐 네.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히토류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제 최근에 다시 또 히토류 이슈가 워낙에 좀 크게 있다 보니까 이게 종목이 흐름들이 꺾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하게 됐고, 제가 드렸던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공략을 했을 때가 이제 3월 한 초쯤에, 그리고 4월 초, 4월 중순에서 총 3차례 공략을 했었는데 전부 좋은 성과들이 나왔었어요. 네. 아직도 추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흔히 들어온 돈에 대비해서 나간 돈이 적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출렁출렁 거리고 있지만 들어온 돈들이 더 많다 보니까 쉽게 무너질 만한 흐름들은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략 가져오게 됐는데요. 매매 전략은 첫 번째로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히토류를 대신해서 페라이트를 이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히토류 전반적인 호재들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KC코트렐이 보유한 기술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이제 국책과제를 통해 가지고 코발트와 몰리브덴, 니켈 같은 이런 소재들을 재활용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저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정부에서 자동차 연비와 탄소 배출 기준들을 우리 탄소 중립을 빨리 실천하기 위해서 2년 정도 예정보다 앞당겨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C코트렐이 원래는 탄소 중립 관련주였잖아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 그런 내용들 때문에 뒤늦게 이런 종목들이 한번 가면 또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닥에서 오르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 단기 투자 관점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장 아침에 시가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4,400원 구간까지 보고 있는데 항상 제 종목들 단기주는 5% 이상 올라가면 분할 매도 의견으로 드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5% 목표를 잡고요.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4,400원 구간, 손절가는 3,1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KC코트렐 여러 번 전략 주신 종목이죠. 직전 추천 때 37% 수익 달성 후 매도 사인 드렸었는데요. 페라이트 관련 주와 함께 탄소 중립 위해서 연비 탄소 배출을 2년 정도 앞당긴다. 재료까지 말해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5%, 목표가 4,400원, 손절가 3,100원, 가격까지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이제 사실 이야기할 때 제가 조금 이제 네. 하나만 얘기해도 바로 알아요. 이 종목은 이제 힌트가 너무 세서 네. 위믹스. 위믹스 알겠네요. 딱 들으면은 알만한 이제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이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암호화폐 코인이 있는데 이제 업비트, 뭐 빗썸 이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게 작년 11월 달의 뉴스였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의 뉴스였는데 단기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저만가를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도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어요. 급락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을 저는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이 위믹스에 대한 코인이 상장할 거다, 거래 재개할 거다라는 노력이 또 이제 들어가면서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에는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있고요. 이 흐름이 굉장히 또 좋아지고 있다. 이 미르라는 게임을 가지고 있고요. 게임 회사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이제 판권을 가지고 영업 장사를 하는 기업인데 사실 흑자를 기록하다가 적자를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주가를 엄청나게 2021년도에 이제 게임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인데 24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이 5만 원이에요. 보면은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었던 종목이 지금에서 이제 2배. 10분의 1 토막 났던 종목이 이제 5분의 1 토막 정도 난 건데 아직 올라갈 영역이 많이 보이고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상방을 많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과 재료에 대한 부분, 위믹스가 다시 상장되는 부분, 그리고 미르에 대한 판권, 액토즈 소프트와의 이제 그 소송에서 이제 이겼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이 수급에 대한 부분, 뉴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인에 대한 이제 거래 재개 이런 뉴스까지 있으니까 지금 영역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사실 지수에 대한 영향을 또 많이 받지 않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수가 많이 떨어질 때나 뭐 오를 때나 이 종목이 지수의 흐름을 타기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이 종목 자체의 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지수가 하방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이제 910포인트일 때
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전문가님들이 다 이제 2차 전지 뭐 굉장히 강세 이야기 많이 할 때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거품 너무 많이 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냐.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5거래일 동안 이제 10% 가까운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 뭐 저도 그걸 맞아지는 걸 바라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떨어질지도 몰랐고,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여러분들에게 계좌에 안 좋은 그런 이제 손실을 안겨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 지수의 흐름을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5% 정도, 짧게 보시면 5%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이 이제 앞으로 5% 정도는 충분히 하루에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8시에 있는 무방에서 추가적으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들어봤습니다. 위믹스 관련 게임주이고요. 최근 탄탄한 흐름 속에서 게임 신작 발표 재료도 있고 또 지수의 흐름 덜 받는 종목으로 목표 수익률 5% 제시해드렸습니다. 어린이날 휴일로 내일이면 이번 주 시장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FOMC 회의 이후이기도 한데요. 내일장 어떻게 보실지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제 내일이면은 금리 얘기가 아마 아침에 네. 엄청 도배가 돼 있을 텐데 지금 금리 인상을 사실 확실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은 변수가 이렇게 많이 없는 데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많은 부분이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이 그렇게 큰 악재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 저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저평가 구간 종목들은 자신 있게 모아가서도 되는 구간이니까 저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에 집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백승화 대표님의 내일장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코스피 종목들 얘기하는 부분과 코스닥 네. 종목들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놈의 에코프로냐, 에코프로 얘기 좀 그만해라라는 분들도 많은데 그만큼 시가총액 자체가 크고 올라간 폭 자체도 거의 5배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근데 이 거품이 거치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수급이 다른 종목들로 나뉘어가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선발주자로 받아온 것은 페라이트. 네. 이것도 이제 2차 전지 완전 연관이 없는 게 아니죠. 이런 종목들인데 2차 전지 이후에 또 올라갈 만한 테마들 계속 주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드릴 수 있는 부분 많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10분 후인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